안녕하세요. 화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지게차 기능사 필기 난이도별 스피드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은행식 기능사 시험은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많이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배제하고 빠른 속도로 정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 본인에게 알맞은 영상 속도를 조정하여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이론적인 내용은 한방의 정리 시리즈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난이도별 스피드 모의고사는 별 1개짜리, 별 2개짜리, 별 3개짜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별 1개짜리는 일반 상식 수준으로 모두 맞힐 수 있는 문제, 시험에서 약 5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배점은 20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별 2개짜리는 용어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 한두 가지 사항만 암기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약 30에서 35문제 정도가 이 별 2개짜리에 해당하겠습니다. 총 60점 정도가 배정된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 3개짜리 문제인데요. 별 3개짜리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기능사 시험 수준에서는 원리만 이해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 혹은 몇 가지 사항만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됩니다. 약 10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20점 정도의 배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1개짜리, 2개짜리는 거의 다 맞춘다. 그리고 3개짜리도 몇 개는 맞출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목표 점수 80에서 100점까지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목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에서 틸트 실린더의 역할은 무엇이냐? 틸트 실린더는 마스트 전후 경사를 시키는 그런 장치죠. 틸트 실린더는 마스트 전후 경사를 시키는 장치다. 차체 좌우 회전, 차체 수평 유지, 포크 상하 이동 다 아닙니다. 지게차의 작업 장치의 동력 전달 기구 중 틀린 것은 무엇이냐? 리프트 실린더, 틸트 실린더, 리프트 체인 모두 마스트에 달려있는 동력 전달 기구입니다. 하지만 핑거보드는 아니겠죠. 지게차의 틸트 레버를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마스트는 어떻게 되나? 틸트 레버는 전후로 기울이는 거죠, 마스트를. 그러니까 운전자 쪽으로 당기면 기웁니다. 다음 문제. 지게차의 운전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틸트 레버를 뒤로 당기면 마스트는 뒤로 기운다. 맞는 말이죠. 리프트 레버를 앞으로 밀면 포크가 내려간다. 리프트 레버 전후로 포크를 아래 위로 상하 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전후진 레버를 뒤로 당기면 후진한다. 전후진 레버를 뒤로 당기면 후진합니다. 맞죠? 전후진 레버를 앞으로 밀면 후진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지게차 마스트 조정 레버가 3개일 경우 왼쪽부터 그 설치 순서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자, 조정 레버가 3개일 때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부수장치 레버 순입니다.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부수장치 레버, 리틸부 이렇게 외우죠. 리틸부 순입니다.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부수장치 레버. 다음은 지게차의 어느 부분을 설명한 것인가? 마스트를 앞뒤로 경사시키는 장치다. 여기까지 읽고 바로 틸트 실린더입니다. 그죠? 레버를 당기면 마스트가 운전자 쪽으로, 밀면 앞으로 기울어진다. 자,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틸트 레버, 틸트 실린더에 대한 설명이죠. 지게차가 최대 하중을 적재하고 엔진을 껐을 때 포크가 하중에 의해 하강하는 거리는 10분당 몇 밀리미터여야 하는가? 네. 유압의 온도는 50도를 가정했을 때 포크가 하중에 의해 하강하는 거리는 10분당 10cm입니다. 10분당 10cm, 100mm입니다. 지게차 조종석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닌 것은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헤드가드, 백레스트, 안전벨트. 자, 단어 자체에 보호하는 용도가 다 들어있죠. 자, 카운터 웨이트는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무게 균형을 맞추는 거지 보호하기 위한 장치 아닙니다. 지게차의 리프트 체인에 사용되는 오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엔진 오일입니다. 리프트 체인, 엔진 오일. 리프트 체인에는 엔진 오일로 윤활한다. 리프트 체인, 엔진 오일. 지게차 워밍업 운전 시 전후 틸팅, 포크 상승 하강을 2, 3회 먼저 실시하는 이유는 뭔가? 유압 탱크 내 공기 빼급 작업이다 아니고요. 오일 여과기 내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 아닙니다. 실린더 오일링 마모 방지를 위해서다 아닙니다. 바로 유압 작동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다. 자, 워밍업 하는 거, 자, 온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작동류 온도 올리기 위해서 워밍업으로 포크 상승 하강 2, 3회 실시한다. 워밍업 온도 올리기 위해서다. 보통 지게차의 장비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운전자 무게입니다. 지게차 장비 중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운전자 무게. 지게차를 주차할 때 유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엔진 정지 후 주차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맞죠? 포크의 앞쪽 끝부분이 지명에 닿도록 마스트를 전방으로 적당히 틸팅한다. 맞는 말입니다. 포크를 지명까지 완강히 하강시킨다. 맞습니다. 자, 포크 지면까지 완전히 하강시키고 포크 앞쪽 끝부분 지면에 닿도록 마스트 전방으로 적정히 틸팅한다. 그리고 엔진 정지 후 주차 브레이커 작동시킨다. 지게차 주차할 때 유의사항 맞고요. 시동을 끈 후 키를 그대로 둔다? 안 됩니다. 키 빼야죠.
자, 지게차의 작업 장치 중 둥근 목재나 파이프를 작업하는 데 적합한 것은 힌지드 포크. 지게차의 작업 장치 중 둥근 목재나 파이프를 작업하는 데 적합한 것은 힌지드 포크. 지게차의 유압식 조향 장치로 조향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타이로드를 직선 운동시키는 장치는 벨 크랭크. 자, 외우세요. 지게차의 유압식 조향 장치로 조향 실린더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고 타이로드를 직선 운동시키는 장치는 벨 크랭크다. 벨 크랭크 회전 운동을 바꾸고 타이로드 직선 운동시킨다. 벨 크랭크. 지게차의 작업 용도에 따른 분류로 틀린 것은 하이마스트 맞고 힌지드 버킷 맞고 사이드 클램프 다 지게차의 작업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하지만 로테이팅 클램프는 맞아도 로테이팅 시프트 이런 거 없습니다. 지게차에서 포크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무엇이라 하나? 포크 간격 조정 장치는 포크 포지셔너입니다. 포지션 잘 잡아라. 포크 간격 잡아라. 포크 포지셔너입니다. 포크 클램프 아니고 사이드 시프트, 프리리프트 마스트 아닙니다. 포크 포지셔너가 포크 간격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좌우 클램프가 설치되어 받침대 없이 가볍고 부피가 큰 소음이나 펄프 운반하는 지게차 작업 장치 사이드 클램프입니다. 사이드에 집게처럼 꽉 눌러줍니다. 사이드 클램프가 좌우 클램프 설치되어 소음이나 펄프 운반합니다. 지게차의 작업 장치 중 화물을 눌려주는 압착판이 설치되어 화물의 낙하를 방지한다. 압착판 설치되어 낙하 방지하는 것 로드 스테빌라이저. 균형 잘 잡아라. 로드 스테빌라이저. 압착판이 설치되어 낙하 방지하는 건 로드 스테빌라이저. 전동 지게차와 관련이 없는 장치는 전기로 가죠. 마스트, 축전지, 전동기 다 전동 지게차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젝터는 연료를 분사하니까 전기 아니겠죠. 지게차의 작업 용도에 따라 선택하여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 것은 로테이팅 클램프, 로드 스테빌라이저 다 작업 용도에 따라 부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더블 마스트를 접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폴더블 마스트 없다. 로테이팅 장치, 클램프, 로드 스테빌라이저 모두 작업 용도에 따라 부착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게차에서 리프트 실린더의 주 역할은 리프트, 상하로 포크 상하 이동이죠. 포크 상승 하강을 하는 것이 바로 리프트 실린더입니다. 지게차의 리프트 실린더 작동 회로에 적용된 레귤레이터. 자, 슬로우 리턴 밸브의 역할은 무엇인가? 포크를 하강시킬 때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는 겁니다. 레귤레이터, 슬로우 리턴, 천천히. 포크를 하강시킬 때 천천히 내려오도록 하는 작용하는 실린더 작동 회로는 바로 슬로우 리턴 레귤레이터 밸브입니다. 지게차의 일반적인 구동 방식은 지게차는 앞바퀴 구동입니다. 뒷바퀴 조향, 앞바퀴 구동. 요거 외워야 됩니다. 지게차의 일반적인 구동 방식은 앞바퀴 구동이고 조향 장치는 뒷바퀴 조향이다. 지게차의 클러치 동력 전달 순서입니다. 앵클 변종 앞차, 엔진 클러치 변속기 종감속 기어 및 차동 장치, 앞 구동축 차륜. 자, 앵클 변종 앞차. 지게차의 클러치 동력 전달 순서, 앵클 변종 앞차. 지게차의 인칭 조절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트랜스미션 내부에 있습니다. 인칭 조절 장치 트랜스미션 내부에 있다. 네, 트랜스미션 내부에 있는 것은 인칭 조절 장치. 인칭 조절 장치의 역할은 그럼 뭐냐? 자, 지게차를 서서히 화물차에 접근시키거나 신속한 리프트 상승을 제어합니다. 인칭 조절 장치는 서서히 화물에 접근 그리고 신속한 리프트 상승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인칭 조절 장치. 지게차 조향 장치에 유압 조향 실린더 작동기와 벨 크랭크 사이에 설치되는 것은 드래그 링크. 드래그 링크는 조향 실린더 작동기와 벨 크랭크 사이에 설치됩니다. 조향 실린더 작동기와 벨 크랭크 사이에 설치되는 것은 드래그 링크. 링크로 연결하죠. 작동기와 벨 크랭크 사이에 링크로 연결합니다. 드래그 링크. 지게차의 마스트를 기울일 때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면 어떤 벨트가 작동하여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가? 시동 갑자기 꺼졌다. 틸트 락. 네, 틸트 하는 것을 딱 잡아줍니다. 잠궈라. 틸트를 딱 잠궈야 안전합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틸트락 밸브.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착용해야 되는 마스크는 자, 방진 마스크죠. 먼지 진자를 쓰니 방진 마스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별 하나짜리입니다. 그냥 보고도 바로바로 맞추고 넘어가야 됩니다. 장갑을 끼고 운전할 때 위험한 것은 장갑이 벗겨지거나 아니면은 회전 부위에 장갑이 껴서 손이 다칠 우려가 있는 바로 해머 작업이나 연삭 작업이나 회전 모터 이런 거에는 장갑을 끼고 작업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해머 작업이겠죠. 산업재해 발생 원인 중 직접적인 원인은 자, 불안전한 행동은 바로 사고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이 직접적 원인입니다. 유전적 원인, 원시결함, 인문사회 환경 다 간접적이겠죠. 안전보건 표지를 제작할 때 규격과 거리가 먼 것은 바로 모양 색깔 내용은 바로 안전보건 표지 제작할 때 규격에 들어갑니다. 모양 색깔 내용은. 하지만 표지판 재질은 거리가 멉니다.
작업장에서 일상적인 안전점검의 가장 주된 목적, 안전점검의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여 미연에 방지하자는 거죠. 네. 기계 회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목적은 회전 부위의 신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서 덮개를 설치합니다. 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즉시 사상자를 구하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모범 운전자에게 신고하거나 보험회사 신고하고 피해자 가족이 알린다. 미쳤죠? 자, 건설기계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번한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점검을 위해서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는 수시검사죠. 수시로 하고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 수시검사입니다. 고의로 경상 3명 인명피해를 입혔다. 고의로는 무조건 면허 취소입니다. 화재 예방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유류 취급 장소에는 방아수를 준비한다. 물이죠. 방아수는 물인데, 자, 유류를 끌 때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물을 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유류 취급 장소에 방아수 준비는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가연성 물질에는 인화 위험성 있는 장소 피하고,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고, 화기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취급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름으로 불이 나면 물 뿌리면 안 된다. 수공구를 이용해서 일상 정비 시에 부적절한 사항은 수공구는 서랍에 잘 정리하고, 수공구는 용도 외에 사용하지 않고, 수공구는 작업 시 손에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맞는 말이지만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장비 위에 올려놨다가 떨어지거나 해서 다칩니다. 장비 위에 올려놓는 거 아닙니다. 일시정지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위반사항 보행자가 보이지 않아서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일시정지 안전표지판 보이면 일시정지한다. 안전관리의 근본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안전관리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생산과정 효율화, 생산량 증대, 생산시설 고도와 별로 관계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안전관리입니다. 현장 작업자가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안전에 대한 방침 수립과 상황보고는 더 윗선에서 하겠죠. 현장 작업자는 작업 및 장비 및 공구의 상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보호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로 현장 작업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주의 환경에 주의해서 작업한다. 강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해머 작업 시 보호 안경을 쓸 것 다 맞는 말이지만, 자, 손이나 공구에 기름을 바른 다음 작업할 것 거의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수공구 취급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중 옳은 것은 해머 작업 시 장갑을 끼면 안 되죠. 큰 회전이 필요한 때는 스패너에 파이프를 끼워 사용합니까? 아닐 것 같아요. 줄질 후 쇳가루는 입으로 후 불어내면 다 날리겠죠? 아이고, 폐로 들어갑니다. 중금속. 다음, 사용 전에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익히도록 한다. 맞습니다. 자, 보호구의 구비 조건은 틀린 것은, 자, 착용이 간편해야 한다.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 구조와 끝 마무리가 양호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고, 유해 위험 요소에 대한 방호 성능이 경미해야 된다. 아니겠죠? 유류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 아까랑 마찬가지로 유류 화재 시에는 물을 부으면 안 됩니다. 자, 소화기, ABC 소화기나 B급 화재 소화기, 모래를 뿌립니다. B급 화재가 유류 화재입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가장 우선시하는 신호는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입니다. 안 따르면 딱지떼요. 자, 교통법상 가장 우선하는 신호는 경찰 공무원의 수신호다. 전기장치의 퓨즈가 끊어져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또 끊어졌다. 자꾸 끊어진다고 계속 교체합니까? 큰 것으로 교체합니까? 아닙니다. 자, 전기가 어디가 고장났겠죠. 고장난 곳을 찾아서 수리한다가 맞는 말입니다. 계속 퓨즈가 끊어졌다. 고장난 곳을 찾아서 수리합니다. 자, 22,000볼트네요. 22,000볼트 배전솔로에 접근하여 굴삭 작업 시 안전관리상 맞는 것은 전력선이 활선인지 지금 살아있는 선인지 확인 후에 안전조치 상태에서 작업한다. 맞는 말입니다.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알아서 작업합니까? 해당 시설 관리자에 입회하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죠. 자, 전력선에 접촉되더라도 끊어지지 않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처리 초인인가요? 아니죠. 자, 낙하 추락 또는 감전에 의해 머리 위험 방지하는 보호구는 안전모. 자, 보호구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착용이 간편할 것, 외양과 외관이 아름다울 것. 어디 쇼핑 갑니까? 나들이 가는 거 아니죠. 자, 2번이 답입니다. 자, 작업장에 전기가 예고 없이 정전되었다. 자, 전기로 작동하는 기구의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안전을 위해 작업장 정리를 해뒀어야 되고, 퓨즈의 단선 유무 검사하고 즉시 스위치를 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스위치를 켜둔다. 아니겠죠? 자, 동력 전달 장치에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벨트입니다. 자, 암기하세요. 가장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벨트. 3톤 미만 지게차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시간은 바로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총 12시간입니다. 3톤 미만 지게차 소형 건설기계 조종교육 시간은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입니다. 자, 3톤 미만 굴삭기 로터 지게차의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 3톤 이상 5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불도저는 이론 6시간, 실습이 6시간 들어가서 실습 12시간, 총 18시간입니다. 자, 5톤 미만 불도저는 자, 18시간이다. 자, 3톤 미만 지게차는 반드시 그리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됩니다. 자, 기관 실린더 벽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부위는 상사점 부근입니다. 상사점 부근이 어디냐? 자,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 상하 운동을 하는데, 자, 연소실에서 그 위에 폭발을 일으키게 되겠죠. 실린더의 상단이 바로 상사점 부근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실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린더 벽에서 마멸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부위는 상사점 부근. 유압 실린더의 유체의 힘은 어떤 운동으로 바꾸는가? 유압 실린더는 자, 직선 운동하죠. 상하 안에 피스톤이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액추에이터의 입구 쪽 관로에 설치한 유량 제어 밸브로 흐름을 제어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회로는 바로 미터 인. 자, 인입니다. 아웃 아니고 입구기 때문에 미터 인 회로입니다. 자, 액추에이터 입구 쪽 관로 유량 제어 밸브는 미터 인.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는 어떠한 작용을 응용한 것입니까? 바로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자, 보죠. 파스칼의 원리는 밀폐된 용기 속에 유체의 일부에 가해진 압력이 모든 부분에 수직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자, 피스톤 안에 있는 유압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압 실린더 내에 유체가 있고 그 일부에 가해진 압력은 모든 부분에 수직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 자, 지렛대의 원리는 브레이크 페달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베르누이의 정리는 유체 속도와 압력의 높이의 관계에 유압식 브레이크에 적용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후크의 법칙은 고체에 힘을 가할 때 변형되는 양은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런 것이 바로 후크의 법칙입니다. 자, 유압 에너지를 공급받아 회전 운동을 하는 기계는 무엇인가? 유회 모터. 유압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기계는 모터입니다. 유회 모터. 엔진의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피스톤 링 마멸이죠. 가장 큰 원인은 피스톤 링이 마멸됐을 때입니다. 엔진의 윤활유 소비량이 과다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피스톤 링 마멸입니다. 피스톤 링 마멸. 운전 중 갑자기 계기판에 충전 경고등이 들어왔다면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충전 경고. 충전이 되지 않고 있을 때 충전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충전 계통 이상이 없음을 나타낸다 아니고요. 주기적 점등되었다 소동된다 아니고 정상적 충전이 되고 있다 아닙니다. 경고받았기 때문에 충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건설기계의 두 개 축전지를 직렬로 연결할 시 변화는 직렬이면 전압 증가, 병렬이면 전류 증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직렬이면 전압이 증가한다. 자, 직렬은 전압 증가, 전류는 그대로고 병렬은 전류 증가, 전압은 그대로입니다. 자, 다음 중 건설기계 임시 운행 사유가 아닌 것은 자, 등록 신청을 위해 등록지로 운행한다, 수출을 위해 선적지로 운행한다, 판매 전시를 위해 일시적으로 운행한다. 다 임시 운행 사유 맞고요. 자,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로 운행하는 것은 임시 운행 사유 아닙니다. 유압장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유압장치 벨탱펌, 제어 밸브, 오일 탱크, 펌프입니다. 자, 유니버설 조인트는 아니죠. 유니버설 조인트는 자, 이음입니다. 자재 이음이라고 하죠. 자, 직동형 피스톤, 플런저형 등의 종류가 있고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는 릴리프 밸브입니다. 회로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밸브 릴리프 밸브입니다. 유압장치에서 회전 펌프가 아닌 것은 자, 기로배가 회전 펌프입니다. 기로배, 기어 펌프, 로타리 펌프, 베인 펌프, 피스톤 펌프는 회전이 아니라 상하 직선 운동을 하겠죠. 피스톤 펌프. 자,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 피스톤 로드, 피스톤 실린더. 이건 다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이고 커넥팅 로드는 아니죠. 커넥팅 로드는 자, 따로 구성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린더 내에 속한 게 아니고 다른 구성품입니다. 피스톤 로드, 피스톤 실린더가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이다. 커넥팅 로드는 아니다. 자, 유압 실린더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동 피플램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단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 복동 양로드형 있지만 레이디얼형은 없다. 유압 실린더의 종류에 레이디얼형은 없다. 단동, 복동, 양로드형 여기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오일 탱크 구성품이 아닌 것은 풀스 주면 베풀이지 이렇게 오일 탱크 한번 할까? 풀스 주면 베풀이지 이렇게 외웠었죠. 드레인 플러그, 베풀 플레이트. 자, 스트레이너 맞습니다. 자, 플러그, 스트레이너, 주입구, 유명계, 유명계인데요. 베풀 플레이트 이렇게 되겠죠. 압력 조절기는 아닙니다. 전기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설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접지 설비입니다. 감전 예방 접지 설비다. 교류 발전기 부품이 아닌 것은 슬브다로스. 교류 발전기 슬브다로스죠. 슬브다로스. 자, 전류 조정기는 아닙니다. 직류 발전기 있습니다. 자, 교류 발전기 슬브다로스, 슬링립. 자, 브러쉬, 다이오드, 로터, 스테이터 코일, 슬브다로스. 자, 유압 장치 중 고압 소용량, 저압 대용량 펌프를 조합으로 운전 시에 규정 압력 이상으로 상승할 때 동력 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밸브는 동력 절감 무브화 밸브,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동력 절감 무브화 밸브다. 자, 압력 제어 밸브 그러면은 어떻게 외우나 한번 볼까요? 압력 제어, 앞가릴리무시, 압력 제어 밸브니까 가릴리무시, 카운터 밸런스 밸브, 릴리프 밸브, 리듀싱 밸브, 무브화 밸브, 시퀀스 밸브. 다음 중 압력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가릴리무시 이렇게 외우시고요.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낙하 방지라는 단어가 꼭 나옵니다.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낙하 방지, 낙할 때 중심 잘 잡아라. 밸런스.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 낙하 방지. 자, 릴리프 밸브, 최고 압력 제한 일정하게 유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최고 압력 제한 일정하게 유지, 릴리프 밸브. 자, 리듀싱 감압 밸브는 감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리듀싱 밸브, 감압 들어간다. 자, 무브화 밸브는 아까 동력 절감 들어간다고 했죠. 무브화 밸브, 동력 절감. 자, 시퀀스 밸브는 작동 순서 조절입니다. 시퀀스 밸브는 작동 순서 조절. 자, 피스톤 링 작용으로 틀린 것은 피스톤 링은 기밀 작용하고 오일 제어 작용하고 열 전도 작용합니다. 완전 연소를 억제하는 작용한다. 완전 연소 시켜줘야지 무슨 부품이길래 이렇게 뭐 악영향을 끼칩니까? 완전 연소 억제하는 거 아닙니다. 피스톤 링은 기밀 작용, 오일 제어 작용, 열 전도 작용합니다.
유압 기호 중에 다음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자, 뭐 핀같이 생기기도 하고 못같이 생겼죠. 요거 유압 동력원입니다. 유압 동력원입니다. 전동기, 공기 유압 변환기, 유압 압력기 아니고요. 유압 동력원입니다. 자, 몇 가지 보죠. 전동기는 요겁니다. 전동기 M, 전동기 모터 M. 그리고 유압 변환기는 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자, 유압 변환기, 유압 압력계는 뭐 체중계처럼 생겼죠. 자, 유압 압력계. 그 다음에 대각선 사선으로 화살표 있는 거, 요건 가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없으면은 유압 펌프인데, 자, 가변 용량형 유압 펌프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볼트 등을 조일 때 조이는 힘을 측정하기 위해서 쓰이는 렌치는 뭐 거기에 눈금이나 측정 기구가 렌치에 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토크 렌치입니다. 토크. 자, 조이는 힘, 돌리는 힘을 측정하는 게 바로 돌리는 힘이 토크죠. 그래서 토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 돼 있는 렌치가 바로 토크 렌치입니다. 볼까요? 그러면은 이 토크 렌치는 이렇게 아예 그 전자식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것도 있고 표시 안 되고 수동식으로 그래도 눈금이나 이런 것들로 표시가 됩니다. 자, 토크 렌치입니다. 자, 소켓 렌치는 뭐냐? 자, 이렇게 끼워서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소켓 렌치. 자, 그다음에 일자형인데 이렇게 끝이 막혀 있는 거, 끝이 박스형으로 막혔다. 그래서 박스 렌치인데 박스 앤드 렌치인데 이게 콩글리시로 복스 렌치 이렇게 부르네요. 뭔지 저도 몰랐는데 박스 앤드 렌치입니다. 그다음에 오픈 렌치는 요 끝이 오픈돼 있다. 오픈 앤드 렌치입니다. 자, 파이프 같은 거를 조일 때는 요 오픈되어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요런 복스 렌치를 거기다가 끼울 수가 없습니다. 보시고 복스 렌치가 오픈 렌치보다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박스 렌치가 왜 그러면은 거기가 닫혀 있는데 왜 많이 사용되겠습니까? 볼트 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싸서 사용 중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박스 렌치를 씁니다. 자, 박스 렌치 아까 봤죠? 자, 박스 렌치 요거 오픈 핸드 렌치 요겁니다. 박스 렌치. 다음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널목에서 통과 방법으로 옳은 것은 차단기가 올라가 있으면 그대로 통과한다. 신호등이 없는 철길 건널목. 자, 차단기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일시 정지하지 않아도 좌우 살피면서 서행하며 통과한다. 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무조건 신호등 없으면은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일시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 후 통과해야 됩니다. 신호등 없는 철길 건너목에 무조건 일시 정지한다. 하지만 신호등 있으면 신호에 따른다. 자, 도로교통법상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버스 정류장 부근의 주차 금지 구역은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아닙니다. 그럼 앞지르기 금지 장소는 어떤 곳인가? 교차로, 도로에 구부러진 곳. 자,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가파른 비탈길 내리막, 터널 안 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운전 중 기간에 에어클리너 막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배출색이 검고 출력은 저하된다. 에어클리너 막혔다. 검은 배출가스 그리고 출력 저하. 기관에 많이 쓰는 윤활 방법은 일반적으로 압송 급유식입니다. 압을 송출해준다. 그래서 압송 급유식을 기관에 가장 많이 쓰는 윤활 방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장소가 아닌 것은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 구역. 자, 건널목, 교차로,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 장소. 하지만 경사로, 정상부근은 주정차 금지 장소 아닙니다. 자, 주정차 금지 장소 더 자세히 알아보면 교차로,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10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건널목 10m 이내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하지만 경사로 정상부근은 주정차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설기계를 매수한 사람이 등록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매도인이 독촉했으나 이를 계속 지체하고 신고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매도한 사람이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한 사람이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간 사람이 변경 신고 안 한다. 등록하지 않는다. 등록 변경을 하지 않을 때 매도한 사람이 직접 소유권 이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2, 3, 4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소화 작업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가연성 물질 제거, 산소 차단, 점화원 냉각 다 맞죠? 연료를 기화시키면은 더 폭발합니다. 여기다 불꽃 조금만 튀겨도 연료 기화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자, 디젤 기관에 시동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맞는 것은 자, 배터리 방전으로 교체가 필요한 상태다. 그러면은 시동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방전되면 시동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료 공급 펌프의 압력이 높거나 가속 페달과 클러치 페달을 밟고 시동하거나 자, 크랭크 축 회전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시동이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자, 기관의 냉각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체 커플링 방식은 자, 냉각수 온도에 따라 작동한다. 유체 커플링식은 냉각수 온도에 따라 작동한다. O. 전동팬은 냉각수의 온도에 따라 작동한다. O. 전동팬 작동과 상관없이 물펌프는 항상 회전한다. O. 하지만 기관의 냉각팬이 작동하지 않을 때 물펌프도 회전하지 않는다. 3번, 4번 반대죠. 자, 항상 회전합니다. 물펌프는 전동팬 작동과 상관없이 항상 회전한다. 회전하지 않는다면 틀려요. 자, 용접기에서 사용되는 아세틸렌 도가는 어떤 색으로 구별하는가? 아세틸렌 도가는 적색입니다. 아세틸렌 도가는 적색이다. 자, 녹색은 산소, 용기, 도감 모두 녹색입니다. 산소는 용기, 도감 모두 녹색. 이산화탄소는 청색. 아세틸렌 도가는 적색, 아세틸렌 용기는 황색입니다. 운전 중 안전점검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이상한 냄새, 소음 진동 날 때는 즉시 정지하고 전원을 끈다. 즉시 정지하고 전원 끄는 게 안전점검 사항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답으로 나옵니다. 이상한 냄새, 소음 진동 날 때는 즉시 정지하고 전원 끈다. 그 외에 작업 속도 높이 위해 작업 범위 이외 기계도 동시 작동, 정상 가동 어려운 상황에서 중속 회전 상태로 작업 시에는 일시적으로 안전장치 제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자, 타이어식
건설기계, 타이어, 접지압 표시는 어떻게 하냐? 네, 공포접입니다. 공차 무게 나누기 접지 면적, 단위 면적당 무게가 얼마나 실리냐, 그게 바로 접지압이죠. 그러니까 면적당 무게니까 접지압이다. 그래서 공포접. 자, 라디에이터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 라디에이터는 냉각수가 잘 흐르도록 저항이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도가 크고 소형이며 가볍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 발열을 잘해야. 라디에이터가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건데 냉각수를 순환해서 발열량이 커야지 되겠습니다. 하지만 공기 저항이 크면은 냉각이 잘 안 되겠죠. 자, 납산 축전지에서 극판수를 늘리면 용량이 커집니다. 극판수를 늘리면 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외우세요. 극판수 늘리면 용량이 커진다. 자, 유압장치 내 국부적 높은 압력과 이상 소음 진동이다. 캐비테이션은 기포가 물속에서 프로펠러가 막 돌면은 기포 발생하고 소음 진동 발생합니다. 국부적 높은 압력과 이상 소음 캐비테이션. 방향 제어 밸브의 종류가 아닌 것은 방체감 쓰셔. 방향 제어 밸브는 체감 쓰셔. 자, 보죠. 교축 밸브 아닙니다. 자, 방향 제어 밸브는 방체감 쓰셔. 체크 밸브, 감속 밸브, 스풀 밸브, 셔틀 밸브입니다. 다음 압력 제어 밸브 아까 했죠? 앞가릴리 무시. 자, 카운터 밸런스 밸브, 리듀싱 감압 밸브, 릴리프 밸브, 무브와 언로드 밸브, 시퀀스 밸브. 자, 앞가릴리 무시. 유량 속도 제어 밸브. 제어 밸브는 요 세 가지예요. 자, 유스압 언리본. 유량으로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는, 자, 유스압 언리본입니다.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니들 밸브, 분류 밸브. 자, 유스압 언리본,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밸브, 온도 압력 보상 밸브, 니들 밸브, 분류 밸브. 방체감 쓰셔. 앞가릴 일무시. 유스압 언리본. 맨 앞자가 방향, 압력 제어, 그 다음에 유량 제어입니다. 자, 냉각팬 벨트 유격이 너무 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냉각팬의 벨트 유격이 크면 막 헛돌고 냉각팬이 잘 작동을 안 합니다. 냉각팬이 작동을 잘 안 하면 기관이 과열되겠죠. 냉각이 잘 안 되니까 과열된다. 그래서 냉각팬 벨트 유격 크면 기관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디젤 기관에만 해당하는 회로는 뭔가? 디젤 기관은, 자, 예열 플러그 회로가 있습니다. 예열 플러그. 압축 착화 방식이죠. 착화 잘 안 될 때, 온도가 낮거나 할 때 예열을 시켜줘서 예열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젝터 이런 것도 디젤 기관에 있죠. 하지만 점화 플러그 이런 거는, 자, 가솔린 기관에 있습니다. 자, 디젤 기관의 연료 계통에서 고압 부분은 어디냐? 고압 부분은 인젝션 펌프와 노즐 사이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노즐을 타고 연료가 분사되죠. 그 부분, 펌프와 노즐 사이, 연료 펌프와 노즐 사이가 가장 압력이 셉니다. 자, 연료 탱크에서 분사 인젝션 노즐까지 연료 순환 순서는, 자, 연료 탱크, 연료 공급 펌프, 연료 필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사 펌프와 고압으로 분사 노즐을 통해서 뿌려주게 되죠. 그래서 뒤쪽에 있습니다. 고압은, 자, 분사 펌프, 분사와 관련된 쪽이 고압이다. 디젤 기관의 구비 조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발열량이 크다, 그리고 카본 발생이 적다, 착화 지연이 없을 것 맞지만 연소 속도가 느린 것은 디젤 기관의 구비 조건 아닙니다. 연소 속도가 느린 것, 디젤 기관의 구비 조건 속하지 않는다. 자,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을 때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브레이크 페달이죠. 브레이크 페달의 자유간극은, 자, 1번. 자유간극은, 자, 요 지면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꽉 밟았을 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요 거리. 자, 이 자유간극이 적다는 거는 브레이크가 많이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이 많이 작동해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 유압을 더 세게 눌러주는데, 브레이크 유압을 더 세게 눌려주는데, 간극이, 그러니까 적을 때는 오히려 작동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유간극이 클 때, 자유간극이 커지면 브레이크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클러치 라이닝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내마멸성, 내열성이 적을 것. 내마멸성, 내열성이 커야 되겠죠. 어떤 부품이든 내마멸성, 내열성이 커야 되겠죠. 자, 클러치 차단이 불량한 원인으로 틀린 것은, 자, 페달의 유격이 과대하다, 클러치 판이 흔들린다, 릴리스 레버의 마멸이 심하다. 다 요거는 클러치 차단이 불량한 원인입니다. 페달의 유격 과대, 클러치 판 흔들림, 릴리스 레버의 마멸. 클러치 차단이 불량한 원인이고 토션 스프링이 약화됐다, 요거는 아닙니다. 자, 클러치 페달 유격 과대, 클러치 판 흔들림, 릴리스 레버의 마멸이 클러치 차단의 불량한 원인이다. 토크 컨버터의 동력을 전달하는 매체는, 토크 컨버터는 유체를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합니다. 토크 컨버터는 유체를 이용해서 동력을 전달한다. 자동 변속기의 과열 원인이 아닌 것은, 자, 메인 압력이 높으면 과열되고, 운전 시 과부하 걸렸다 과열됩니다. 변속기 오일 쿨러 막혔다, 자, 과열됩니다. 하지만 오일 점도가 낮으면 오히려 잘 흐르기 때문에 과열되지 않습니다. 토크 컨버터 스테이터의 기능은 뭐냐? 스테이터의 기능은 오일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오일 컨버터의 스테이터는 오일 방향을 바꾸어 회전력을 증대시킨다. 자동 변속기에 압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옳지 않은 것은, 자동 변속기의 압력은 오일이 부족할 때, 오일 필터가 막혔다, 자, 오일 펌프 내 기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압력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클러치판 마모는 압력 떨어지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의 길이 변화 흡수. 길이 변화 흡수 장치는, 길이 변화는 슬립이음입니다. 길이 변화 슬립이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요 톱닉을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안 그랬는데, 여기 톱니가 이렇게 있고, 요 늘렸다 줄였다 하는 길이 변화는 요 슬립이음이라고 합니다.
저압 타이어 표시 12, 19, 12PR이다. 자, 12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저폭내죠. 저폭내입니다. 자, 그래서 12는 폭입니다. 폭. 자, 폭과 내경, 타이어 폭과 내경입니다. 그래서 저압 타이어는 저폭내. 자, 폭을 나타내죠. 12는 인치로 나타냅니다. 엑셀 허브 교환 시 배출과 주입 방향은, 자, 엑셀 허브 오일 교환하는 거는, 자, 기역자를 기억하세요. 자, 9시로 주입해서 6시로 배출합니다. 주입, 기역 쓸 때 이렇게 쓰죠. 자, 9시 주입, 6시 배출. 자, 그래서 주입 9시, 배출 6시다. 타이어 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타이어 림 변형 있으면 교환한다, 손상 마모 시 교환한다, 경미한 균열에도 교환한다. 경미한 균열에도 교환해야 된다가 맞기 때문에 경미한 균열 시 재사용 가능하다 이러면 안 돼요. 튜브리스 타이어의 장점이 아닌 것은 펑크 수리가 간단하다. 자, 맞습니다. 자, 고속 주행 시 발열이 적다. 그리고 못이 박혀도 공기 누출이 적다. 맞습니다. 하지만 타이어 수명은 짧습니다. 타이어 수명이 길다 하면 안 됩니다. 유압식 조향장치 핸들 조작이 무거운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유압이 낮거나 오일 부족하거나 유압 계통 내 공기 혼입, 그러면 핸들 조작이 무거워집니다. 유압이 낮다, 오일 부족하다, 유압 계통 공기 혼입이다. 하지만 펌프 회전이 증가하면은 유압 핸들 조작 무관해요. 산업안전 보건 표지로 오른쪽 그림이 표시하는 것은, 자, 오른쪽 그림이 여기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죠? 자, 이게 바로 고압 전기 경고입니다. 자, 맨 왼쪽에 요 고압 전기 경고가 이렇게 생긴 거고, 전체적으로 경고 표시를 한번 보시죠. 자, 안경 금지. 자, 산업안전 보건 표지는 안경 금지입니다. 안내 경고 금지 지시 표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경고 표지만 한번 봅시다. 경고 표지. 자, 요게 지금 해골 바가지 있는 게 방사성 물질 경고, 그 다음에 느낌표가 위험 장소 경고, 자, 그 다음에 고압 전기 번개, 고압 전기 경고, 그 다음에 매달린 물체에 끊어졌다. 컨테이너 매달았다가 끊어졌다.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그냥 그림 보고 생각하면 돼요. 자, 고온 경고, 저온 경고, 화살표 올라가면 고온, 내려가면 저온 경고, 몸 균형 사실했다. 몸 균형 사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자, 불꽃놀이 레이저 광선 경고. 그리고 허파에 뭐 지금 몸에 지금 뭔가 이상이 발생한 것처럼 유독 물질 경고입니다. 이게 바람성, 변이, 원성, 그 다음에 생식 독성, 전신 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입니다.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자, 요 표시입니다. 자, 이상으로 스피드 모의고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홍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